네, 안녕하세요. 김폴카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우진입니다. 과거에 경행정책, 행정법도 강의했었고 여러 과목을 두루두루 강의를 했었는데 계속 이제 시험이 개편되면서 경찰헌법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하나의 과목이라기보다는 여러 법 과목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을 잘 알고 있는 게 대단히 유리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헌법이란 과목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과목이 형사법도 있고 또 경찰학도 있는데 특히 과거에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형사법, 형법을 되게 잘했어요. 수험생으로서는. 그래서 100점 만점에 사법시험에서 95점을 거의 매번 찍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되는 것들이 나왔을 때 판례를 설명하기에 좀 더 이해시켜드리고 또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법 파트가 있죠. 행정법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고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헌정사라는 게 결국 헌법 개정의 역사죠. 근데 역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정치적인 역사적 배경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우리 시험이 통치구조가 안 들어가는데 헌정사인 통치구조에 관련된 역사들이 나오죠. 뭐 대통령제였다, 의원 내각제였다 이런 말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저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줘요. 10이 어떻고 20이 뭐 우리가 한국사 검정시험을 했으니까 약간 배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 온 다음에 또 기본권을 공부하다 보면 그때 기본권 파트에서 어떻게 기본권이 변화됐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아주 기초적인 행복추구권이 50 때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달달달 외워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을 가지고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 핵지총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 핵심 지문 총정리는 이 재헌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그 순서대로 OX 문제를 여러 번 반복시키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무난하고 그 이상을 요구한다? 그 이상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9차 개정헌법인데 그 조문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처음에는 전체 틀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핵지총으로 계속 반복을 해두면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이 고민이 많죠. 우리 수험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본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이 학원에 앉아 있거나 또는 인강을 꾸준히 듣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초반에 있습니다. 일단 좀 익숙해져야겠고요. 복습 같은 경우에 책이 워낙에 방대하게 써 있기 때문에 힘든데 수업을 잘 듣고 수업할 때 저는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책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밑줄 친 부분이라든지 말했던 부분만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1회독 때는 안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음만 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법학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틀을 알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베이스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강의를 한 2번 더 듣는 것도 한 번 강의 듣고 또 한 번 더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방식을 좀 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기출 커리에 들어가고 또 60일 커리 들어가면 그땐 예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을 위주로 하는 건 심화 정도 커리가 되겠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습할 수 있게 힘을 키우는 거죠. 책을 혼자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에선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이제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이버 밴드나 이제 카페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지사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 개인 채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글로 올려주는 건 그리 많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개인 채팅을 하는 경우에 가급적이면 쉬는 시간에라도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많은 사정도 또 알게 되고 또 믿고 의지해주고 또 저도 남같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끈끈한 유대관계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때로는 좀 서운해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빨리 답변을 해주고 또 그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많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몰랐는데 방송반 제가 시험을 봤는데요. 아나운서가 됐어요. 근데 그때 알았지. 그때. 어릴 때 내 목소리가 좋아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사는데 그땐 그래도 마이크에 좀 적합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학생들이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해주는데
그럼 제가 되묻죠, 항상. 얼굴은 아니구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목소리라도 좋은 게 다행이다. 그리고 또 강사하다 보면 목이 많이 아플 수 있는데 예전 학원에 있을 때는 하루에 12시간 강의를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도 목이 아파서 목이 소리가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펄칸 아시겠지만 하루에 6시간 이상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관리하는데 좀 더 수월하고요. 좀 약간 타고난 건 있는데 처음 강의할 때는 제가 그 4시간 강의할 때 물 한 번 안 마시고도 뭐 목소리가 그대로 나왔는데 요즘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관리하고 감기 같은 거 안 걸리도록 많이 노력은 합니다만 뭐 특별히 좀 타고난 편입니다. 목소리가 좀 어떤 학생들은 졸리다고 말할 때도 있고 톤을 제가 바꾸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이제 잘 자요 해달라는 학생들이 있어서 성시경 버전으로 해달라는 이렇게 하는데 그랬다가 수업 시간이 참 안 되니까 많이 변형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대모사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해주죠. 전도 한번 해드리면 좋아, 아주 좋아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제가 오늘도 해줄래다가 말았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원래 검사의 꿈을 가지고 사법시험을 공부했었어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꿈을 이루게 그러니까 갖게 된 계기가 이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누구냐 박상원 씨란 배우가 검사로 나오는데 멋있습니다. 깡패들이 막 쫓아오죠. 쫓아오고 갔을 때 박상원이란 검사가 혼자서 깡패들 여러 명을 꺼져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고 근데 거기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대한민국 검사야 라는 한마디에 깡패들이 그냥 갔습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검사라 요즘은 검사라 그러면 뭐 검사 칼에는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니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박상원 배우를 보면서 근데 그걸 뭐 했을 때 유명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 고현정 씨와 최민수 씨가 나왔는데 최민수 씨의 유명한 그 대사인데 여러분들이 몰라요. 모래시계를 모릅니다. 근데 김준호 때문에 알게 됐죠. 고현정 씨에게 이제 고백하는 이런 장면이죠. 이렇게 너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최민수 씨 성대모사도 사형 집행 직전 장면. 너 놀고 있네. 난 그게 들려고 왔다. 내가 떨고 있을까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미지 망치고 있는 거죠. 성시경 잘 자요. 이런 거 같은데. 나중에 뭐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선배들이 하도 시키니까 옛날 개그들이죠. 맹구 흉내, 뭐 영구 흉내 뭐 이런 거. 하늘에서 눈이 와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졸릴 때는 좀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수업하고 맥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나절 정도는 뭐 빨래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 시간에 좀 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하루를 놀라는 건 아니고 뭐 주말로 따지면 뭐 토요일 저녁 때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쉰 다음에 일요일 오후나 저녁 때부터는 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에 뭐 수업을 듣는다든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출 지나고 60일 되면 쉬는 시간이 더 없어야겠죠. 하지만 퍼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적당히 휴식 시간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또 시험도 어렵고 해서 다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한데 뭐 이게 과연 뭐 내가 공부해서 될 시험이냐 안 될 시험이냐 이런 걱정들도 많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옵니다. 저도 뭐 엄청나게 많이 포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의 저도 예를 가끔 드는데요. 사법시험을 공부하는데 일주일 정도를 앞에 두고 갑자기 시험이 오지선다 시험에서 팔지선다 시험으로 바뀐 적이 있어요. 보기가 8개라는 거죠. 여러분 4개의 보기도 어려운데 처음에는 장난치지 말라고 후배를 혼냈었는데 법무부에서 공고를 해버리더라고요. 중요한 건 멘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어렵게 문제가 나오든 쉽게 문제가 나오든 자기의 페이스를 찾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저도 멘탈이 깨져서 어머니의 빚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정사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는데 후회가 됩니다. 왜? 그냥 내가 중심을 잡고 공부했으면 합격했으면 해결됐을 문제들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을 못 견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책을 덮고 10분이든 20분이든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는 게 좀 어떨까. 떨어졌을 때의 고통을 그리고 또 주변에서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